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요즘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의사가 됐다고 화제가 많은데요. 저희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는 남자나 여자나 의사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플로어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거 말고요. 자, 우선은 의사가 되는 과정은 두 가지거든요. 의과 대학을 가는 거 하고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는 게 있어요. 우선은 의과 대학을 가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의과 대학에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의과 대학은 서울대 의대에서부터 울산의학, 그 다음에 연대의대, 그 다음에 하대의대, 그 다음에 고려대의대 등 6개를 스카이군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경희대의대까지 한 12위까지를 좀 상위권 의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의대가 위에 있거나 여기 조민 씨처럼 부산 의전같이 지방대라 하더라도 이 위에나 아래나 거의 일반 대학교 그 서울대 갈 정도로 스카이 갈 정도의 실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과 대학은 우선 우리가 예과 2년 하고요. 본과 4년이 있거든요. 근데 예과라는 거는 주로 화학, 생물 등 기초 과목하고 윤리, 교양 같은 거를 배우는 거고요. 본과 4년은 어떻게 가냐면 4년이잖아요. 1년, 2년은 주로 전공 과목, 의학에 관한 그런 전공 과목 수업들을 하고요. 3년, 4년에는 병원에 가서 임상 실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과 2년과 본과 4년인 6년 과정, 일반 대학교는 4년이잖아요. 6년 과정을 끝나고 나면 흔히 국시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봐요. 요걸 보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요때부터는 모든 의료 활동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외과를 나왔어도 성형외과나 산부인과나 하셔도 의료법에 전혀 저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단 개원했을 때 차이는 전문의를 따야 예를 들어 땡땡 피부과, 땡땡 성형외과 이렇게 되는데 땡땡 피부과 의원 하고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그 과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의사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거나 전문의가 다른 과인 분들이 이제 오픈한 경우시거든요. 자, 그러면 예과 2년, 본과 4년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의사고시가 돼서 의사가 됐어요. 된 다음에는 인턴이라는 걸 해요. 인턴은 수련이라고 하는데 1년 과정이고요. 병원에 근무하면서 모든 과목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인기과 있죠.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인기과들은 내가 희망해도 그 병원의 레지던트 전공의 TO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또 그 병원도 어느 정도 병원에서 이 레지던트를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 커리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1년이란 기간 동안 수련의 과정,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레지던트라고 해서 전공의 과정을 하거든요. 전공의 과정은 4년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어머니께서 가정의학과는 안 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가정의학과는 수련의가 3년이라는 건데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진 편이고요. 그래서 레지던트 4년 동안 전문의 자격을 위한 임상 실습을 합니다. 레지던트 전공의 4년을 자기가 전공할 과를 택해서 그 부분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국가고시가 있어요. 이때는
아까 의대를 나오고는 의사 면허라 그랬죠.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때는 전문의 자격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시는 게 뭐냐면 펠로우라는 걸 해요. 펠로우는 이제 대학원이죠. 의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펠로우를 통해서 병원에서는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임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임상 강사라고도 하거든요. 주로 이제 교수 되실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꼭 교수가 안 되더라도 본인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의대, 그러니까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하고 나서 의사 면허 마치고 인턴 1년 하고 레지던트 4년 하고 나서 전문의를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가 되기까지는 보통은 몇 년 걸릴까요? 17년 정도가 걸려요. 남자분들 경우. 왜 그러냐 하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그러니까 레지던트 전공이 4년, 그 다음에 전임의가 1년에서 3년, 그리고 군대 공보위를 가든 군의관을 가든 3년 정도를 가거든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직업이 그래요. 진입 장벽이 쉬운 거는 누구나 다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낮고 보장성이 떨어지는 건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17년이라는 자기의 청춘을 바치면서 그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더 드릴 말씀은 제가 이걸 19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어떤 아버님이 오셔갖고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요. 군의관이 더 높은 줄 알아. 그래갖고 공보위 한 사람은 안 볼래요. 군의관 간 사람만 볼래요. 그래서 군의관은 뭐 특별히 성적이 좋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아닙니다. 신분만 다른 겁니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군의관과 공보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군의관은 의대나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한방도 다 돼요.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요. 군의관은 38개월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군인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의사 면허만 따고 의대 졸업해서 의사 면허만 따고 바로 군의관을 가거나 공보위를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대부분 인턴이나 레지던트 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못 만났다든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언제 군의관이나 공보위를 가냐 하면 인턴 때는 정말 잠도 못 자고 바쁘거든요. 레지 1년 차 때도 뭐 빡세게 바빠요. 그래서 레지 1년 끝나거나 제일 많이 가는 게 레지 2년 끝나고 이제 군의관을 가면 신분이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뭘로 가냐 하면 요때는 중위로 임관을 해요. 장교로. 근데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김에 전문의까지 따고 가자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럴 때는 레지던트 4년을 다 끝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가거든요. 요때는 대위로 임관합니다. 그러면 이 군의관과 공보위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분의 차이라 그랬죠. 공보위는 뭐냐면 의료 인프라가 낮은 지역, 뭐 지방이라든가 섬이라든가 이런 보건소 같은 데라든가 요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임상 대상이 달라요. 군의관은 뭐예요? 군인을 임상 대상으로 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공보위는 그 지역에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임상 대상인 것 뿐이지 높고 낮고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공보위는 1개월 짧은 37개월인데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군의관은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천이나 이런 데 보면 군대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머무르면서 휴가나 외출을 상부에서 허락할 때 외출도 되고 외박도 되는 거고요. 군인이니까. 그죠? 보통은 중위,
대위로 가니까. 그러나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공보위죠. 우리가 약자로 줄여서 요 공보위들은 어떠냐 하면 준공무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예요. 남자분들이 이때 결혼을 많이 해요. 미팅도 열심히 하고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막 인턴 때는 막 정신없고 잠도 못 자고 엄마들이 다 옷 다 챙겨서 병원 앞으로 갖다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모처럼 한가하기 때문에 일생의 반려자를 찾으려고 결혼정보회사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따고 나서 요렇게 공보위로 가면 주말마다 주 5일 근무니까 서울로 다들 와요. 그래서 뭐 충남 당진에 있든 뭐 군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본가가 서울이면 서울로 오는 길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가 이 군의관 때나 공보위 때 많이 미팅해서 반려자를 찾아갖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 되는 과정이 의과대학이 있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다 그랬죠. 내용이 길어서 제가 나머지 의학 전문 대학원에 관해서는 2편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고요. 구독 눌러주세요.